안녕하세요. 달라TV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달라 인터뷰. 네, 지금 여기는 송도 국제도시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대리기사님을 이 시간에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밤 11시 30분이 거의 다 된 시간이고요. 이 대리기사님이 지금 이제 어디 멀리에서 오셨다가 지금 송도로 도착하시고 다시 이제 외부로 나가는 길에 제가 픽업을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얼굴은 안 나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 한 달 차. 한 달 차. 네, 1개월 차 새병아리 대리기사입니다. 따끈따끈하네요. 핸드폰이 두 대가 있죠. 하나는 내비를 보는 것 같고 하나는 리스트를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 달 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 네. 너무 궁금한 게 사실은 대리기사가 뭐 되게 오래된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대리기사를 왜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이게 본업이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크게는 본업과 그 투잡으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로서 이제 대리를 투잡 개념으로 하고 있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님은 네. 어쨌든 투잡이시고 네네. 본업은 낮에 있으시고. 예, 맞습니다. 그럼 엄청 힘드실 텐데. 네, 괜찮으세요? 이게 9 to 6 하시고 나서 또 그렇죠. 이렇게 바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본업 소재지가 네. 어디세요? 본업 근무지는 그 서울 강남 쪽이고요. 강남. 네, 강남역 쪽에서 6시까지 근무하고 평균적으로는 한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 퇴근해서 그때부터 이제 강남을 출발점으로 해가 대리코를 잡는데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리고 저도 처음 대리를 했을 때 네. 당연히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강남이다 보니까 그쵸. 강남에서 나오는 콜이 굉장히 많겠구나 그쵸. 라고 생각을 해갖고 음. 근무지가 강남이다 보니까 이거는 최적의 조건이다 아하. 라고 판단을 좀 했었었는데 네. 그 생각은 한 달? 아니요 2주 만에 좀 깨진 것 같고 그래요? 네, 의외로 강남콜이 좀 없더라고요. 물론 예전부터 그랬는지는 저는 뭐 경험이 짧아갖고 그쵸. 아직 네. 모르겠는데 세핑이시니까. 네, 지금 네. 1개월 정도 근무해본 바에 따르면 네. 강남콜은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근하시면서 예. 강남에서 예. 어디인가로 시작을 하시고, 예. 그리고 나서 잘 맞춰서 예. 계속 이어지면, 연계가 잘 되면 이제 뭐 집 근처에서 또 대리 기사로서의 퇴근까지 이어지시는 그렇죠. 요런 라우트를 이제 타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예. 되게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술 먹는 체력은 안 좋은데 네. 잠을 이기는 체력은 좀 좋더라고요. 기사님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 그래서 그것도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운전을 제가 뭐 굉장히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네. 여태까지 한 20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 네네. 운전 때문에 피로하다라는 생각이 든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피로가 남들 대비는 좀 적은 편이어서 아하. 투잡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 아하. 물론 30일 뭐 이렇게 한 달 내내 일하면 네.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그쵸. 근데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조건이다 보니까 이 업 자체가, 네. 그래서 한 달에 지금 1월 달에 1월 초에 시작해서 1월 31일까지 네. 한 27일, 8일 중에서 제가 근무일수를 자세하게 세하려 보진 않았는데 네네. 적어도 한 22일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하셨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막 엄청 피곤해서 못하겠다, 오늘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날이 하루? 이틀 정도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님의 개인적인 체력은 되게 좋으신 것 같고, 네. 뭐 아직 새삥이시니까 다른 기사님들과 친분이 많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네. 완전 이제 혼자 하시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기사님들에 대한 데이터는 많이 뭐 직접 들어보시지는 못하셨겠네요.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서는 보셨더라도. 네, 뭐 그런 데서 정보를 좀 얻으려고 가입을 하긴 했었었는데 네. 거기서 얻는 정보보다는 네. 그냥 발로 뛰어가면서 한 번쯤 외딴 섬에서 고립도 돼보고. 어디서 고립되셨어요? 오늘 송도에서 고립됐어요. 송도. 네, 그쵸. 그리고- 외딴 섬이죠. 네, 그리고
우산 맞아요. 쪽에서도 한번 고립돼서 네. 한 2시간 정도 시간 때우다가 첫차 타고 복귀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날 또 출근을 하시는데, 네. 그럼 뭐 대리 기사님으로서 뭐 투잡을 하실 때는 안 피곤하신데 다시 네. 본업으로 복귀하시면 그때는 또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본업하는 날, 즉 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네. 적어도 막차 타고 집에 갈 수 있을 때까지, 네. 그리고 막차가 집에 도달할 수 있는 노선 위주로 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아.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 같은 경우에 좀 대중 없이 다니는 편인데, 네. 오늘이 그 금요일 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송도를 한번 들어와 봤고요. 네. 아, 이거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하루에 근무 시간 추정해 본다면 평균적으로는 이게 6시에 퇴근도 바로 가능한데, 네. 6시에 나와도 콜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술이 안 취했을 테니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7시에도 잘 없고, 음.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시작된다 싶은 시간이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시에서 8시 정도까지 네. 그 콜이 있나 간을 살짝 보면서 네. 이제 뭐 마음의 준비와 체력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네. 8시 정도에 시작해갖고 평균적으로 한 8시 정도에 8시에 시작해서 12시 정도에 네. 막차 타고 복귀하기 때문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네, 근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그 정도 업무를 하시는 거고,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수입적인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하루에 뭐 그 정도 근무를 하면 그럼 시급으로 따지면 순수익이 매출은 어느 정도 되고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네. 대리기사님들의 보통 일반적인 대리 그 운영 생리를 좀 보면은 네. 크게는 이제 뚜벅이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아. 번째는 이제 개인 이동수단 PM이라고 하는데요. 네. 킥보드나 이제 전동 휠 같은 아. 것을 사서 또는 공유한 걸 이용해갖고 하시는 아. 분들이 계세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뚜벅이로 하고 있고, 네. 뚜벅이로 할 때는 물론 저는 아직 그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일 수도 있는데, 시급으로 따지면은 평균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수준이 되는 게 아닐까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하루에 한 적게는 한 5, 6만 원 정도, 많게는 한 7만 원,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지금 다 잠깐만 일하는 시간이 네. 다른 거죠? 총 예를 들어서 뭐 3시간 해서 15만 원 이렇게 그런 건 아닌 거죠?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닌 네, 거죠.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 약간 10에서 15만 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퇴근해서 시작해서 네. 다음날 그 첫차 기준이에요. 어우, 그러면 네. 거의 밤을 홀딱 다 새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리기사라고 하는 게 네. 내가 일하는 시간 동안 실제로 그 수행하는 운전 시간은 네.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럼 8시간 하면 실제 운전은 한 4시간 정도?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노하우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이제 뚜벅이로 하느냐 PM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좀 추측이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뚜벅이 기준입니다. 아, 예, 그러면 네. 이걸 매출을 시간으로 따졌을 때 네. 시간당 매출이 한 15,000원 정도 됩니다. 15,000원. 네, 좀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뭐 비교적 괜찮은 단가와 도착해서 다음 콜까지의 그 타임 로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 2만 원 정도 수준까지 나오죠. 2만 원도 나오고. 네. 그러면 주말에 2만 원 나오면 그럴 땐 좀 사실 좀 짭짤하겠네요. 그쵸. 뭐 제일 많이 한 날은 혼자 한 날 기준으로 해갖고 하루에 한 15에서 20 정도까지도 찍어본 적이 있어요. 20만 원이면은 뭐 한 8, 9시간쯤 하셨다고 하면 2만 원은 훌쩍 넘는 시급인 거네요. 그쵸. 근데 이제 매출은 그렇고 순수익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된가요? 수익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뚜벅이고 아. 혼자 일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간에 정말 불가피하게 좀 빨리 가야 되는 타이밍에 뭐 순간적으로 기본 요금 나오는 택시비나 또는 이제 교통비, 지하철이나 버스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순수익이라고 보고, 또 중간에 뭐 배고파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거의 한
최소한 80% 정도는 다 손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짭짤하네요.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이게 또 밤에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회사나 사업을 할 때 야근을 할 때는 야근 수당이 그 주간 수당에 비해 1.5배인데 그쵸. 그거를 기준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진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시간을 활용해서 자투리 돈을 벌겠다라는 네. 개념으로 접근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할만하지 않나 그런 좀 판단이 들더라고요. 네. 아직 이 세핑이기 때문에 체력이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제 뭐 조금 더 1년 막 2년 이렇게 길어지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한 달 됐기 때문에 한 달 되신 기준으로는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이 대리기사라는 게 남의 차를 모는 직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남의 차를 몬다는 게 사실 되게 제약도 많고 불편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이게 뭐 다들 술 취하신 분들 상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혹시 실제로 업무 중에 있었던 좀 황당하고 뭐 좀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열받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죠, 있나요? 있죠. 어떤 케이스가 좀 있어요? 첫 번째로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 해보면서 느끼는 바는 네. 생각보다 고객님들이 굉장히 젠틀하시다. 술 취했는데도? 네, 취하신 분을 거의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의 취기 정도? 네. 이게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서 네. 고객님들의 이제 귀가 시간이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크 타임이 10시에서 11시인 것 같고 오히려 예전에는 한두 시에도 좀 많았을 걸로 추정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콜이 있어갖고 번화가에 가보면은 네. 한두 시에는 진짜 거의 문을 닫는 가게가 마감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 네. 3, 4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사람도 정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리를 부르는 수요도 많이 없어졌고 반면에 또 코로나로 인해 갖고 혹자는 또 수입이 많이 줄었고 또 본업 쪽에서의 그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대리기사의 공급은 또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풀 잡는 거에 대한 경쟁도 좀 더 심해진 치열해지고 것 같고 단가도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좀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좀 해보면서 기억에 나는 고객님들이 몇 분 계신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운전을 한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리기사로서 처음 맞이했던 고객님이셨는데 네. 몰아봤던 차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좀 당황해하는 성격이 아닌데 네. 그냥 딱 도착해서 인사를 하고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한 2-30분밖에 안 됐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때 좀 꽤 많은 긴장을 했었던 것 같고 그게 또 여성 고객님이셨는데 네. 저는 첫 고객님이 여성 고객님이기 때문에 여성 고객님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분이 여태까지 한 200콜 소화하면서 네. 만난 유일한 여자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여성 고객님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또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그냥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분이 절 경계할까봐 뒤통수가 좀 그런 긴장. 네, 그런 긴장이 운전 외에도 남녀간에 혹시라도 그렇죠.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긴장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거랑 또 기억나시는 고객님 계시는데 네. 이게 아마 대리운전 한지 3일차 됐을 때인데 네. 이게 뭣도 모르고 남양주 쪽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외지잖아요. 외지. 네. 근데 남양주 중에서도 또 외지였던 것 같고 네. 도착하고 나서 되게 어렵게 지하철역 근처로 왔는데 네. 마침 또 강남으로 가시는 고객님이 네. 남양주 어디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불러주셨는데 그날 또 유독 눈이 많이 오던 날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좀 외지에 있어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단가도 또 굉장히 저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복귀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
와이퍼를 잡았었고 네. 그 상황에서 갔는데 차가 좀 오래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눈 오는 날에 굉장히 미끄러웠었던 기억이 나고 심지어 이제 와이퍼가 돌아가는데 물때가 껴서 오히려 와이퍼를 돌릴수록 더 안 보이는 느낌. 아, 너무 위험한데요, 그러면? 네, 거기에 제 차도 아니었고 대리기사 경험도 3일차였기 때문에 심하게 긴장을 하고 운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랬겠어요. 근데 반면에 또 아이러니한 거는 네. 그분의 목적지가 네.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고가 아파트라고 하는, 그래서 되게 유독 기억에 남는. 그 뭐 테크노, 경험. 아니 테크노가 아니라 뭐죠? 타워. 뭐 그런 류였습니다. 야, 또 그런 그런 데로 한 번씩 또 가는 맛이 있겠네요. 그런 맛에 네. 그런 오래된 차를 끌고 가는 아이러니한. 그랬겠네요. 그리고 이게 대리운전이 요즘 좀 많이 발전해서 뭐 옛날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인 1조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1인 기준으로 네. 한 명이 이제 뚜벅이로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 PM을 이용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2인 1조로 하는 대리운전도 좀 흔하더라고요. 2인 1조가 뭐냐면은 네. 두 명이 한 조가 돼갖고 네. 그 중에 한 명은 코를 잡고 고객님 차를 운전해 주시고 뒤에 이제 나머지 한 쫓아가면서? 분이서 쫓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갖고 네. 다음 코를 잡을 때까지 그 쫓아온 차를 타고 다시 이동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콜까지도 좀 소화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이 네. 단가를 비교적 좋은 것만 골라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좀 장점이 그러니까 있을 시급이 수 있어요. 높아지는 그렇죠. 매출의 시간당 매출률이 높아지는 그렇죠. 그런 좋은 콜을 잡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지나 이런 곳을 나가도 그렇죠. 돌아올 걱정이 없는 맞습니다. 근데 뒷차의 기름값이나 혹은 토입이나 이런 게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2인 1조가 된 앞차와 뒷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두 분들이 협의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좀 해보긴 했었었는데 해보셨어요? 네, 그게 이제 또 룰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수익의 50대 50을 분배하고 네. 그 뒷차의 기름값과 톨비는 뒷차가 좀 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배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뒷차는 고객을 대하는 운전이 아니니까 그렇죠. 약간 키로나 이런 게 덜 할 거고 네. 근데 감가나 이런 것들이 또 뒷차가 있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네. 좋은 조건이 네. 뭐 2.0이 됐든 1.5가 됐든 좀 네. 오래된 차 그리고 기름값이 비교적 부담이 없는 뭐 가스차나 경유차, 연비가 좋은 차 이런 차로 운행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그러겠네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차 같은 경우는 톨비도 반값 할인되고 그렇죠. 또 워낙 기름값도 저렴하고 연비가 그렇죠. 잘 나오고 그리고 휘발유 2.0 보통 뭐 흔히 말하는 소나타나 이급에서 네. 가스차 중에서 이제 저공해차라 그래갖고 네. 저공해차로 등록되면 그 차도 톨비가 50%가 할인이 돼요. 저공해 차도 네. 그래서 그런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기도 한다고 들었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원래 이제 혼자 하실 때는 네. 한 뭐 1.5만 원 정도의 시간당 매출이었는데 네. 이걸 나눠서 했을 때 매출 네.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한번 해봤는데 네. 연계는 분명히 좋고 네. 연계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더 큰 장점은 네. 이제 지금 제가 1월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되게 추웠지 않겠습니까? 따뜻하게 네, 이동하셨구나. 이동 간의 추위가 없었다는 점 가장 큰 메리트였고 그리고 또 이동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아름아름 지인이실 테니까 뭐 이렇게 막 노가리도 풀고 재밌는 또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렇죠, 시간도 그렇죠. 가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2인 1조를 그때 했던 거는 네. 서로의 어떤 돈을 벌겠다는 니즈보다는 제가 대리를 했다는 거를 알게 된 그 지인이 네. 자기도 한번 간접 체험을 해보고 싶다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갖고 짝퉁 대리기사 네, 체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린 그분의 결론은 난 이거 못 해보겠다.
왜 못 해먹겠다고 하나요? 네. 힘이 들다? 일단은 저는 그 앞차 어차피 돈은 50대 50 하셨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50대 50 했고요. 네. 저는 앞차를 하면서 사실 이게 긴장도 되고 네. 어떨 때는 고객님과 대화도 하기 때문에 사실 지루할 틈은 없어요. 아, 그쵸. 근데 뒷차는 또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계속 따라오기만 그쵸. 하고, 네, 따라가기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단지 내에 들어가고 주차까지 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게 또 이제 도착하는 단지가 대단지일 경우에는 네. 또 깊숙한 동일 때는 네. 나오는 데까지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뒷차일 경우에는 지루함이 좀 더 많이 느껴지죠. 지루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네. 뭔가 근데 이제 그게 돈을 버는 목적이면 또 다르겠지만 네. 그냥 아까 뭐 짝퉁 체험 이런 그렇죠. 거라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돈을 목적이면은 아마 네. 그분도 아파트 단지로 네. 들어와서 빨리 픽업을 해야겠죠. 그쵸.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차 입장에서 느끼는 장점은 네. 편하다, 추위를 안 탄다, 그쵸. 비교적 콜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쵸. 그거인 반면에 수익은 이제 절반이 된다. 음.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절반이 된다는 게 아까 매출 시급이 혼자 하면 1.5만 원이었는데 네. 그럼 뭐 한 7, 8천 원으로 떨어진다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왜냐면은 네. 2인 1조로 하면서 비교적 매출은 훨씬 더 큰데 매출은 크지만 큰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시간당 매출로 만 따지면 원에서 12,000원이 되지 않을까. 2인 1조로 했을 때는 네. 만 원에서 12,000원이고 그때 뭐 톨비나 그렇죠. 그런 기름값은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물은 뒷차의 부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선의로 일단 따라오셨고 지인이니까 네, 지인이니까 일단 그 모든 매출에서 톨비랑 그 기름값 환산해갖고 다 뺀 이익을 그냥 2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입 부분은 전체를 다 그렇죠. 제외를 하고 네. 이제 나머지 영업이익만 가지고 그렇죠. 나누신 거군요. 그렇죠. 네, 혹은 순이익만 가지고. 되게 사이가 좋으신 분인가 봐요. 그거 하고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분이 눈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좀 그래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일을 겪고 나서 혼자 할 때 네. 그리워요? 그립죠. 추울 때 그 춥고. 생각 많이 나죠. 그러니까 사실 시급이 한 3,000원 떨어진다고 하면 네. 8시간이면 한 24,000원쯤 떨어지는 건데 네. 24,000원을 추위에 벌벌 떨면서 하느냐 그렇죠. 편하게 다니면서 하느냐 이것도 선택의 문제네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제가 전업이라고 해갖고 네. 이게 이제 가정경제를 꾸리는 거에 대한 모든 수익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도 혼자 할 것 같고요. 그럼 뭐 전동차라도 하나 들고 다니겠죠. 그렇죠. 네, 뭐 어쨌든 기동성을 높여도 이득일 테니까. 그렇죠. 근데 부업의 입장에서는 어쩔 때는 혼자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어쩔 때는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이동할 때 네. 사이가 좋아서 뭐 대화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마저 좀 즐겁거든요. 그런 편의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좋습니다. 혼자 해도 좋고 또 2인 1조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2인 1조로 하는 것도 좋은데 2인 1조로 하는 거의 전제 조건은 이게 또 어떻게 혹자는 또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조를 이루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어디 뭐 온라인이나 그렇죠. 이런 데서 커뮤니티에서 하실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기도 하나 보네요. 네, 저는 그거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그냥 노가리 푸는 정도. 네. 그 정도. 근데 짝퉁 체험하는 분은 네. 안 하려고 하는 뭐 네.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우스갯소리로 네. 술 한번 살 테니 할래 했는데 네. 장어 사주도 안 해준다고. 그래요? 역시 뭔가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입장을 바꿔갖고 네. 누군가가 이제 앞차를 하고 저보고 뒷차 할래라고 한다면 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지루할 것 같고요. 지루하다. 그리고 이게 좀 미안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미안하다. 수익을 반으로 나눠야 된다는 뭐 쉐어해야 된다는 부분이
앞차 입장 그쵸, 뒷차는 짝퉁인데. 그쵸, 앞차 입장으로 할 때는 흔쾌했었는데 네. 뒷차 입장에서 하면은 조금 네, 마음의 부담이 좀 그쵸. 있지 않을까. 뒷차는 생각이- 짝퉁인데 네. 50불 가져가면 안 되지. 뭐, 네. 근데 아마 이제 뭐 아마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네. 제가 잘 모르지만 혹시 뭐 들으시고 기분 나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러실까 봐. 네, 걱정되긴 하는데. 네. 아니면 괜찮아요. 제가 뭐 그렇게 뭐 구독자가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인터뷰 지금 두 번째 한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구독자 없는 거 알고 한 거죠. 아, 그래요? 그러시군요. 네. 아, 그러시면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네. 사실 다른 이제 밤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대리기사를 빼고도 네. 다른 직업들이 많은데 대리기사를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콜 잡느라 질문을 아, 제대로 진짜? 못 받았어요. 네네. 스포로 잡으세요. 그러면 한번 잡는 볼까요? 아니요. 잡으셨나요? 안 좋은 콜인데 아, 제가 지금 잘못 눌러서 잡혔어요. 아 그럼 취소를 하시나요? 그럼 그럴 때는? 네, 취소해야죠. 아하. 이 취소하면 좀 페널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취소하면은 네. 이게 누적되면은 뭐 몇 시간 콜 제한 받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럼 뭐 페널티킥을 주는 건가요? 네, 페널티킥 저는 막아야죠.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이제 여기 집에 이제 거의 부근에 네. 오셨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이제 또 콜을 잡으셔서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그렇죠. 조금 네. 더 오늘은 보시는 것 같아요. 네, 12시인데 네. 사실 한 5시 반 정도까지 첫차 탈 생각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진짜 내가 이게 아직도 제가 익숙하지 않은 건데 네. 사실 콜을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고객님이 콜한 장소하고 제가 있는 장소의 위치가 네. 비교적 원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 그쵸. 그다음에 이제 고객님을 모셔서 내려드린 다음에 제가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 거를 콜 잡는 시기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쵸. 그 판단을 할 때 이미 좋은 콜은 내 손을 떠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이거 많이 들어본 도시인데 야 하는 순간 날아간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들어본 도시인데 막상 가보니까 산밖에 안 보이는 데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워요. 아, 그거는. 지금도 어려우시고. 네. 아무래도 그런 거는 2인 1조 하시면 조금 수월하시긴 하겠네요. 2일조 하면은 완전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혼자 가실 때는 네. 어쨌든 다음 또 연계지를 보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고객님들에 따라서 네. 보통은 이제 콜 잡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동까지. 네. 저는 뚜벅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잡자마자 고객님한테 콜 해갖고 양해를 좀 구하는데 네. 좀 성격 급하신 고객님들은 네. 고객님이 취소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10분 동안 걷다 뛰다 해요. 느긋하게 편하게 걷진 못해요. 아, 그것도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이 생각보다 좀 많이 되고요. 아, 물론 그래요? 뚜벅이 전제하에 그럼 한 달 만에 다이어트가 좀 되셨나요? 그만큼 많이 먹긴 해요. 아, 그래요? 아, 그 또 야식을 또 드실 수밖에 없죠, 밤에. 그죠. 또 일을 하시면 배가 고프실 테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힘들고 뛰다 쉬다 해서 체력이 많이 필요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겨울이 좀 일하기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름에는 땀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그쵸, 흠뻑 그쵸, 젖은 그쵸. 상태로 아, 고객님을 밖을. 모셔야 되는데 그쵸. 이게 남의 차를 그 상태에서 탄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축구를 차고 와서 땀에 흠뻑 젖어 있는데 그렇죠. 아주 그냥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그럼 잘못 갔나요, 제가? 아니요. 그냥 직진하셔갖고 네. 좀 좌회전하시면 돼요. 아, 좌회전이요? 이미 잘못 못 들어오셨어요. 아, 지금. 그래요? 네. 아, 지금 어디 목적지가 어딘지 제가 몰라서 네. 그냥 제가 그냥 가는 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 네, 그게 좀 걱정돼서 여름에는 못할 것 같고 네. 여름에는 뭐 전동 휠이나 2인 1조 좌회전이요? 좌회전이요. 네. 전동 휠이나 2인 1조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여기가 지금 어딘가요? 롯데 백운호수 의왕시 그 롯데마트 있는 그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네. 완전 잘못 왔네요. 그렇군요. 그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그거예요. 판매할 수 있는 네. 투잡이 많은데 네. 대리기사를 맞다.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일단 운전하는 거에 대한 피로감이 없다는 거와 아, 비교적 그 긴장하지 않는다는 제 성격상 아. 부담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제 상황에 따라서 네. 언제든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 회사 얽매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회사 일을 아. 하게 되면은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날은 또 뭐 시간이 남기도 하고, 네. 그런 것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네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대리기사는 뭐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할 것 같고. 네. 아,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42입니다. 42살. 예. 아, 그럼 뭐 아직 한창이시네요. 그죠. 네. 아, 이거 제가 하면서 네. 좀 만났던 특별한 경험인데, 네. 이게 한 번은 오지에 내려드리고 네. 나오는 길에 네. 이게 시간도 버스가 끊긴 시간이라 네. 집에 귀가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네. 그 택시비 조금 아끼겠다고 네. 살짝 좀 걷자 싶은 마음으로 걸어 나왔는데, 네. 누군가 저 앞에서 저한테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걸어가는데. 네네네. 약간 무서운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아, 네.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손짓을 해서 네. 사실 요즘 같은 휴일용 시대에 깨름직한데요. 네, 긴장을 좀 하고 그래도 갔죠. 네. 그랬더니 대리기사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맞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오지에 온 거예요. 아, 같이 타고 가자고? 네, 그러면서 택시 타고 음. 택시비 쉐어를 하자. 아. 근데 마침 목적지가 좀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별로 네. 콜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쵸. 그쪽으로 같이 가자고 했었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좀 흔한 경험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좀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네. 그렇게 제안을 하셨던 대리기사님이 네. 70세 여성 기사님이셨어요. 어우, 정말 우리 어머님 세대네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뭐 얘기를 좀 택시에서 나눴는데, 네. 대리 경력이 한 10년 정도 와, 되셨어요. 베테랑이시네. 그래갖고 그 일종 대형 면허도 갖고 계시다고, 고객님들 차 운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오른쪽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해갖고 네. 지하차도 옆길로 해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러시면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하실 텐데, 네. 이 대리기사를 혹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잖아요. 네. 뭐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지만, 그렇죠.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또 한마디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업의 생리가 네. 밤에 해야 된다는 것과, 네. 어쨌든 내게 아닌 남의 물건, 그리고 또 혹자는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차를 좋아하기도. 그쵸. 그런 것을 운행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지 스스로 잘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없고 또 체력적으로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진입하기 괜찮은 시장인 것 같고, 확실한 거는 뭐 투잡이 됐든 그 본업이 됐든 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면은 굉장히 빨리 지칠 것 같아요. 큰 돈은 벌기 쉽지 않구나.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주중을 활용해 갖고 한 달에 한 10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벌면 만족한다라는 마인드로 진입을 했었고, 네. 주말까지 어느 정도 좀 활용하면은 그것을 달성하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100 정도는. 네, 두 번째로는 그 기사님들 사이에 최근에 이제 콜 단가가 좀 많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카카오 지금 쓰고 계시죠? 네, 예전에는 네. 단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네. 저도 사실 이제 술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고객으로서 대리를 많이 이용해 본 경험은 없어요. 네. 그래서 단가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최근에는 기사님들 사이에 단가가 좀 많이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야, 이건 택시비보다도 훨씬 싼데? 라는 생각이 드는 콜이 있어요. 최근에 또 택시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더 그렇게 느껴질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큰 욕심을 안 낸다라고 한다면 매력은 있는 시장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네. 어쩌면 진짜 대리가 되게 절박한 상황들에 네. 상황인 그 기사님들의 네. 뭐 그런 부분을 조금 좀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거는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많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나중에 2인 1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2인 1조. 네, 2인 1조 한번 기회가 되면 네, 좋습니다. 한번 컨텐츠 네. 왠지 이제 제가 뒷차로 짝퉁 네. 대리기사 체험을 한번 하면서 네. 2인 1조는 이렇다. 네. 이런 컨텐츠를 한번 또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네, 것 같아요. 좋은데 여기가 뭐 일로 가도 돼요. 네. 2인 1조로 한번 하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지도 한번 보고 네. 따라가면서 그게 지루한지 안 지루한지도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고 네. 지루하면 저는 빨리 퇴근하겠습니다. 버리고 가실 것 같아요. 버리고 가진 않을게요. 그냥 말씀은 드리고 갈게요. 말씀 드리고 네. 적당히 콜 나오는 데까지 그래도 네, 데려주시고. 네, 네. 아니요, 그냥 버리고 가셔도 되네요. 아, 그래요? 수익 쉐어를 안 하면 되잖아요. 아우,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그래서 네. 제가 유리한 일인데. 아, 그러네요. 네. 아, 그럼 뭐 유튜브로 수익이 나겠죠? 네, 버림당한 느낌 안 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계속 또 콜 이어가실 텐데 네, 네. 밤에 또 운전하실 때 안전운행 하시고 네. 네, 퇴근하실 때도 조심히 잘 귀가하시고 네. 나중에 2인 1조 네. 한번 기회 되면 같이 한번 업무하면서 네. 한 번 더 촬영할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달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